네, 안녕하십니까. 기밀 무기입니다. 최근 들어 급격한 군사력 증진과 더불어 글로벌 방산 시장에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 대한민국이 이번엔 미국조차 실패했던 전기 장갑차 개발에 나섰다고 해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수소 연료전지 기반의 수소 장갑차 개발 사업인데요. 다만 수소 연료전지 분야에 대해 조예가 깊은 분들이 아니라면 뭔가 군용으로 사용하기엔 부족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현존하는 배터리보다 우수한 수소연료전지의 에너지 저장 밀도를 이용해 완전 전기 추진으로 운용할 수 있는 대형 군용 장비를 양산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이는 과거 미국이 개발에 실패했던 미래전투체계 FCS를 뛰어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또한 만약 우리 군이 세운 로드맵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방산시장뿐만 아니라 수소연료전지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최상위 선도국이 될 수 있는 대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이 세계 시장을 선도한다는 뜻인 것이죠. 심지어 잘만 하면 미래 시장에서 한국이 유럽 최강인 독일을 제치고 세계 4위 제조 강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한 분석까지도 속출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이런 한국의 앞길을 막는 나라가 있습니다. 현재 일본 역시 수소연료전지를 비롯한 수소 기반의 에너지 개발의 미래 가능성을 알아보고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수소사회라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수립하면서 최근 가정용 수소 보일러까지 개발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미래 수소 패권을 장악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술력으로 경쟁국인 일본을 앞서야만 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대한민국에서도 수소 경제를 만들기 위한 여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언급했던 방산 분야에서는 수소 장갑차 같은 중장갑 차량들의 심도 깊은 연구가 이미 활발하게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올해부터 K806 차륜형 장갑차의 구동체계를 수소 연료전지 기반 전동화 추진체계로 교체하는 시험을 진행하고 있고 2030년대까지의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신개념 무기수소 장갑차와 수소 패권을 두고 벌어지는 한 일의 치열한 경쟁에 대해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전기 추진 차량은 세계 여러 군대가 꿈꿔왔던 무기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한데요. 은밀성은 전장의 영순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구상 군대나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연료를 연소시켜 그 작은 폭발력을 활용해 쉼없이 움직이는 엔진과 달리 전기 추진 차량은 오직 모터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소음과 진동이 거의 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차량에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도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 저장된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막대한 발열이 발생하고 배기구를 통해 이를 배출해야 하는 기존 차량들에 비해 적외선 탐지 장비에 탐색될 확률이 낮습니다. 또한 전기 추진 특유의 빠른 반응 속도, 적의 조종성이 우수하고 압도적인 전력 생산량으로 현대화된 전투 체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각종 첨단 전자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야간의 배터리와 모터만으로 저소음, 저진동, 저발열을 이용해 은밀하게 적의 코앞까지 접근한 이후 혼란에 빠진 적을 손쉽게 진압하는 작전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는 이처럼 압도적인 성능을 보유한 전기 추진 차량 개발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정부가 발표한 국방기술기획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26년까지 K806 차륜형 장갑차에 수소연료전지를 사용하는 전기 장갑차로 개조할 예정인데요. 이후 2030년이 되기 전까지 609출력의 군용 연료전지를 개발해 이를 현재 기아가 개발 및 생산 중인 중형 전술 차량과 미래에 개발될 고기동 보병 전술 차량 HIFV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결정적으로 해당 사업을 통해 그동안 개념 계획만 잡혀있던 K3 차세대 전차 도입이 급속도로 앞당겨지는 결과를 낳기도 했는데요. 현재 한국은 2025년까지 무게 25톤의 장갑차에 탑재할 전기기계식 변속기를 개발하고 2023년까지 초경량 고체 수소 저장 기술과 500G의 에너지 밀도를 가진 황화물계 전고체 전지 개발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한마디로 수년 내 대형 군용 차량이 사용할 전기 추진 체계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군은 더 큰 계획을 구상하고 있었는데요. 현대 군은 궤도형 차량에 사용할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이미 끝마쳐둔 상태입니다.
509 구동계에 사용하고 209는 외부 전력 공급. 바꿔 말해 탑재 장비에 사용할 수 있는 709 이상의 궤도형 추진 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인 것이죠. 만약 2단계까지 개발이 순조롭게 이뤄지게 된다면 2030년대 초반부터 선계자 보유. 무려 1mW의 출력을 낼 수 있는 초고성능 연료전지의 개발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2년 현재 드론을 격추하는데 첨단 레이저의 성능이 50에서 109 수준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정말 어마어마한 성능인데요. 경악스럽게도 우리 군은 이 엄청난 연료전지를 50톤 이상의 유무인 복합전차, 다시 말해 K 흑표의 뒤를 이을 차세대 전차 K3에 적용할 생각입니다. 실제로 1mW급 출력이라면 국군이 개발한 차세대 전차포인 140mm 전열화 확보와 레이저 APS를 동시에 운용할 수 있는 수준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 시스템을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스펙이면 최근 독일이 발표한 KF 신한판터 전차를 손쉽게 압살할 수 있는 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한국이 개발하는 차세대 전차가 탱크계의 F-21 랩터급이 된다는 말인 것이죠. 하지만 당연하게도 이렇게 엄청난 무기를 만드는 것이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오죽하면 국방비에 천조를 쏟아붓는 미국조차도 실패한 사업이 바로 전기로 추진하는 군용 차량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지난 2003년 미국은 디젤 하이브리드 추진 전기 장갑차의 개발을 시도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전투체계 FCS의 핵심 MGV 사업이었는데요. MGV는 디젤 엔진으로 발전기를 돌리고 그 발전기가 전기를 생산한 뒤 생산된 전력으로 모터를 돌리는 직렬식 하이브리드 체계를 적용한 차량이었습니다. 디젤 추진보다 연비 효율이 20에서 40%나 우수하고 변속기 등 여러 부가 설비 대신 배터리나 무장 등 추가 장비를 탑재할 수 있도록 개발됐는데요. 이에 더해 모듈형 설계를 적용해서 하나의 장갑차 차체를 이용해 IFV, 자주포, 전차를 대체하고 심지어 지휘 정찰 의무 군환 등 각종 파생형으로 생산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었죠. 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MGV 개발은 처참하게 실패했는데요. 우선 엔진발 전기모터라는 특유의 복잡한 구조 때문에 단가 상승과 정비 신뢰도가 크게 떨어져 구동체계의 개발이 난항을 겪게 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장갑이 너무나 약하다는 혹평이 쏟아졌는데요. MGV 기반 전차나 장갑차는 항공 수송이 가능하도록 티타늄 합금 장갑을 사용해 무게를 줄이도록 설계되었는데 당연하게도 무게를 줄이다 보니 값비싼 티타늄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어력이 심각하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MGV를 생산할 돈으로 M1 전차를 개량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결론과 함께 2009년 사업이 전면 중단되고 말았는데요. 이러한 미국의 사례를 통해 전기 추진 차량을 개발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고난이도 기술력과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한국에서 몰두 중인 수소 연료전지 기반 전기 차량은 그 우수한 성능만큼이나 극복해야 할 난관들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수소 연료전지의 특성 때문인데요. 수소 연료전지는 리튬 이온이나 니켈 전지 같은 2차 전지를 뛰어넘는 3세대 전지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연료전지는 연료가 되는 분자를 산소와 반응시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전지의 총칭인데요. 수소 연료전지는 수소를 백금 등의 촉매와 접촉시켜 전자를 떼어내 발전기를 구동합니다. 이후 사용한 전자를 산소와 결합시켜 산소 이온을 만들고 이 산소 이온을 전자가 폐인 수소 이온과 결합시켜 물로 만드는데요. 이러한 특성 덕분에 탄소 배출 없이 상당량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고 충전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소 연료전지의 경우 흔히 사용하는 리튬이온 전지보다 에너지 밀도가 10배나 높아서 적은 부피로도 막대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소 연료전지도 극복해야 할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태생적으로 수소는 폭발성이 매우 높은 구조를 띠고 있는데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를 액화하거나 압력을 가할수록 폭발력이 거세지는 데다 압력을 높일수록 금속의 침투에 금속을 무르게 하는 취화 현상을 일으킵니다. 쉽게 말해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쓰려면 이를 필연적으로 압축해야 하는데 압축 과정에서 구조가 불안정해져 자그마한 충격에도 폭발할 수 있는 수소 폭탄이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치명적인 문제 외에도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수소를 저장하는데 성공했더라도 운반과 충전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움직이는 폭탄인 수소를 안전하게 운반한 뒤 압축된 수소를 안전하게 옮겨 넣을 저장소가 없다면 수소의 효율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사용할 방법이 전무해지는 것이죠.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소전지는 이론적으로만 그럴듯한 계륵이라고 조롱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대한민국의 민관이 함께 손을 잡고 다수의 난관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수소를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려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기술은 해가 갈수록 급격하게 발전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 여러 국가 또는 국가연합에서 수소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본의 경우 아베 총리 시절부터 소소사회를 만들겠다며 관련 분야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감행해 왔는데요. 유럽연합 역시 2050년까지 최대 620조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대량의 수소 생산시설 확보를 추진 중입니다. 심지어 미국은 더욱 경악스러운 투자를 감행하고 있는데요. FCS 사업이 처참하게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전기추진 군용 차량의 개발만큼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무려 2005년에 GM과 함께 첫 수소 전기차 실버라도를 개발했고 2018년에는 25구 전력 공급이 가능한 실버라도를 개발해내는 데 성공했는데요. 특히 이를 기반으로 최근 3분 충전으로 무려 640km 주행이 가능한 군용 수송 트럭을 개발 중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소 에너지 개발과 수소 에너지를 이용한 군용 수소차의 개발은 명백한 시대적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최선두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미국, 일본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 기술을 보유 중인데요. 현대차 같은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 지난 수년간 차세대 자동차의 동력원으로 수소차에 막대한 투자를 퍼부은 덕에 다른 나라들을 압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미국을 제치는 것도 꿈꿔볼 수 있을 정도로 관련 기술력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는 수소 연료전지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에 사용되던 2차 전지 역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는 기존에 사용하던 리튬이온 전지의 수배 성능을 상회하면서 충격에 대한 안정성이 높은 전고체 전지를 수년 내 완성할 계획인 것인데요. 이 전고체 전지가 완성되면 수소가 충전되어 있을 때는 효율이 높은 수소 연료전지를 사용하다가 수소가 떨어지면 곧바로 배터리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순간적으로 수소 연료전지로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높은 고전력이 필요할 때 배터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를 통해 전열화 하포나 레일건 같은 무기를 향후 우리나라의 차세대 전차에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지금 계획대로만 잘 진행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단연 세계 최강의 완전 전기추진 전차인 K3을 양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